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주를 공부하면서 혹은 사주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좀 헷갈리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이것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혼란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쪽집게처럼 딱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사주로 속궁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를 이렇게 볼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속궁합이 안 맞아. 이 남자하고는 속궁합이 안 맞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속궁합이라는 게 뭐예요? 잠자리를 말하죠. 밤에 잠을 잘 때 서로 성관계를 가질 때 맞는다 안 맞는다 이런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사주만으로 저 사람하고 나하고 속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적중률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에게 물어보기도 좀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속궁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찾아보면 속궁합이라는 게 꼭 뭐 잠자리만 얘기하는 건 아니다. 뭐 그 사람과의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진짜로 그 밤에 잠자리 성관계 갖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속궁합이라는 게 남녀 간의 성관계, 섹스 이걸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리고 사주만으로 우리가 두 사람 궁합을 딱 보고 이 두 사람이 성관계가 잘 될지 안 될지 이걸 알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요, 뭐든지 100%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주라는 것도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의 여러 가지 조건, 운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지 이 사람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정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 이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 중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주가 안 좋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인 이 밤의 잠자리 성관계에 대해서 과연 사주만 딱 보고 이 두 사람이 잘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걸 맞출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죠. 사주가 100%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자 입장에서 여자를 봤는데 그 여자에게 매력을 전혀 못 느껴요. 여자가 너무 못생겼어. 그러면 당연히 성감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리고 그 여자가 너무 예뻐. 그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성적인 성적인 관계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실제 딱 결혼을 해갖고 만약에 성관계가 잘 안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좀 심각하게 말하면 오래 살기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중매를 본다든가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직업이 뭐냐 이런 걸 많이 보는데 실제로는 이 속궁합이라는 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두 사람이 같이 잠자리를 하기 전에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주에서 뭐 속궁합이 좋다, 속궁합이 나쁘다 그랬을 때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선 사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녀가 있을 때 두 사람이 서로 밤에 잠자리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첫 번째로 부부간에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를 아껴주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 여자를 아껴주고 여자도 남자를 아껴주고, 그렇다면 우선 말하는 그 화법에서부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가 여자 보고 야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 화법 자체가 좀 거칠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두 사람의 관계가 가까워지기 어렵다고 봐야 되고 밤에 잠자리까지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됩니다. 남녀 간에
꾸준히 사랑 표현을 해주는 게 좋아요. 같이 포옹을 해준다든가 입맞춤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내 배우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런 사랑 표현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밤에 잠자리도 더 잘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항상 청결함을 유지하는 게 좋겠죠. 밤에 씻지도 않고 그런다. 그러면 당연히 성욕이 감퇴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한 거지만 자기 몸 관리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항상 좋은 건강을 유지해야 잠자리도 가능한 것이지, 건강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내가 몸이 약하다, 몸이 감당을 못했을 경우에는 제대로 성관계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그 밖에 무슨 여러 가지 테크닉이라든가 성관계를 갖기 전에 뭐 애무를 해준다든가 뭐 이런 소소한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 존중,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남녀 간에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제 밤에 잠자리도 잘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객관적인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사주 채널이니까 사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딱 구비가 됐을 때 사주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이 사주라는 것도 물론 궁합이 잘 맞아야 되는데, 특히 속궁합만 볼 때에는요, 일단 각자의 사주가 중요합니다. 이것도 각자의 사주가 중요해요. 그런데 여자 입장에서는 자식을 나타내는 게 뭐죠? 식신상간운입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자식을 나타내는 게 관성운이에요. 그러면 각자 남녀가 식상운하고 관성운이 너무 약할 때, 이럴 때에는 잠자리를 갖는 게 좀 불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물론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유명 연예인들 중에서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무슨 뭐 성격이 안 맞는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두 사람이 성관계가 아주 잘 된다면 이혼을 잘 안 해요. 성관계가 안 됐을 때 화근이 돼가지고 이혼까지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유명 연예인들이 결혼했다가 이혼한 그런 커플을 한번 보고 그 사람들의 사주를 한번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자에게 있어서 식신상간운이나 남자에게 있어서 관성운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것이 송중기 씨의 사주고요. 이쪽에 있는 것이 송혜교 씨의 사주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결혼한 커플 중에서는 이 송중기, 송혜교 씨가 가장 화제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두 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혼을 했습니다. 몇 년 만에 이혼을 했어요. 이쪽에 있는 송중기 씨의 사주를 보면 을축년, 을유월, 신유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화기운이 없습니다. 이분은 화기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3주만 봤을 때 자식운이 약하다고 봐야죠. 그리고 송혜교 씨의 사주를 보면 신유년, 기해월, 갑진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분의 사주를 봤을 때 화기운이 없습니다. 화기운이 뭐예요? 식신상간운이에요. 두 사람이 어때요? 자식을 나타내는 이 관성운과 식상운이 대단히 약하다고 봐야죠. 그런 상태에서 예전에 이 두 분의 궁합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은 궁합 자체도 안 맞습니다. 두 사람이 오행도 치중되어 있고 흘러가는 대운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서로 보탬이 되는 게 없어요. 두 사람이 궁합이 잘 맞으려면 서로 부족한 화기운을 채워준다든가 아니면은 수기운을 채워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주 구성을 보면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속궁합까지 봤을 때 각자의 이 사주 구성을 봤을 때에는 약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박철 씨하고 옥소리 씨가 결혼을 했다가 서로 안 좋게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것이 박철 씨의 사주고요. 이쪽에 있는 것이 옥소리 씨의 사주입니다. 지금 박철 씨의 사주를 보면 남자분이니까 관성운에 해당이 되는 게 뭐예요? 자식을 나타내는 관성운이 수기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박철 씨는 수기운이
없습니다. 옥소리 씨를 보시면은요. 옥소리 씨는 여자분이니까 자식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식신상간운이죠. 식신상간운이 있는데 이분은 이 식신상간운이 금기운에 해당이 되거든요. 금기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그럼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남자분은 약하단 얘기잖아요. 남자분은 약해요. 여자분은 여기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끝났어요? 옥소리스가 뭐라고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몇 번 하지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재판까지 가고 그러면서 언론에서 그런 심한 얘기가 막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봤을 때 두 사람의 궁합 자체가 일단 서로 채워준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많아요. 박철 씨 같은 경우는 수기운이 하나도 없는데 여자분이 수기운 강하고 토기운 하나밖에 없는데 여자분이 토기운 있고 이렇게 채워준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통하는 게 있는데 지금 이 사주 구성만 봤을 때에는 박철 씨가 자식을 나타내는 관성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박철 씨의 이 사주만 딱 봤을 때에는 일단은 속궁합 같은 것이 잘 안 맞는다. 이렇게 봐야죠. 그 당시 그 사건의 재판을 받을 때 그 언론 보도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박철 씨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결혼을 하고 나서 곧바로 무슨 여자들이 있는 술집 이런 데 계속 다녔다고 하잖아요. 부인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엄청 열받고 부부관계가 잘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부부관계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주 구성만 봤을 때에는 일단 남자 입장에서 자식운이 대단히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김국진 씨와 이윤성 씨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김국진 씨의 사주고요. 이쪽이 이윤성 씨의 사주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요. 김국진 씨 같은 경우에는 화기운이 하나가 있어요. 자식을 나타내는 화기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남자가 좀 약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딱 봤을 때 김국진 씨가 아주 왜소하고 육체적으로 보면 같은 남자 입장에서 상당히 좀 약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윤성 씨를 보시면은요. 이윤성 씨가 개축년 김이월 임신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자식을 나타내는 식신상간운이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갖고 금방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일단 지금까지 이혼한 세 커플을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공통점이 뭐예요? 두 사람이 다 자식운이 안 좋든가. 왜냐하면 이 자식운이라는 것은 그 성관계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성관계 쪽에서 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볼 때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자의 자식운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송중기, 송혜교 씨는 두 사람이 다 안 좋았고 박철, 옥소리 씨나 김국진, 이윤성 씨나 어때요? 둘 중에 한 명은 약하다는 거죠. 이윤성 씨 같은 경우에 지금 자식을 나타내는 식신상간운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궁합이 아주 잘 맞는 사람. 이런 사람이랑 만났을 때 잘 풀린다고 봐야죠. 그런데 지금 김국진 씨하고는 어때요? 묘신 원진살이 형성이 되죠. 원진살이 형성이 되고 전체적으로 장점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우리가 이 사주를 볼 때 또 뭘 보냐면은요. 이렇게 일지가 서로 충이나 원진살이 형성이 되잖아요. 이럴 때 특히 속궁합이 안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궁합이라는 것은 일단 각자의 사주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을 맞춰볼 때에는 일지가 충을 받느냐 안 받느냐 혹은 원진살의 형성이 되느냐 이걸 중요하게 본다고 볼 수 있는데 이윤성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딴 남자 만나서 잘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에는 일단 이윤성 씨가 자식을 나타내는 식상운이 없으니까 다른 남자를 만났을 때에는 궁합이 아주 잘 맞는 남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김국진 씨와의 경우에는 지금 원진살이 형성이 되면서 좋은 궁합이 될 수가 없었다. 좀 외람된 말씀이긴 하지만 남자가 보기에 약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이 속궁합이라는 거 그러니까 밤에 잠자리까지 이 사주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물론 100%라는 건 없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잠자리라는 것, 이 사주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 가지 부부간의 배려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하지만 이 사주로 봤을 때에도 어느 정도 적중률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할 때에는 잠자리라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속궁합 같은 것도 한번 자세히 분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직업이 좋고 뭐 멋지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만족이 되지 않으면 짜증나거든요. 짜증나서 이게 불씨가 돼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성격 차이다 뭐 얘기하면서 헤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무시할 수가 없고, 근데 내가 상대방하고 잠을 자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뭐 한 달, 두 달 동거를 하지 않는 한 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주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사주에 관심을 갖고 사주를 공부하시면서 좀 헷갈리고 혼란스럽고 이게 진짜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을 쪽집게처럼 찾아서 알려드리는 시간이었고요. 오늘 속궁합, 밤의 잠자리도 과연 사주를 통해서 알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